네, 부동산 투자는 실질적으로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형태로 변화가 생기는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미래 가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지, 인구 밀도가 어느 지역이 높은지, 그 수요의 계층은 실질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지, 아니면 노년층이 많은지 이런 걸 따라서 수익률이라든가 투자 가치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거쳐서 인구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미래 가구가 또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래 가구 유형의 변화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2045년도에는 총 가구 수가 2231만 가구 정도 됩니다. 2015년 대비 약 330만 가구가 증가된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줄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소형주택이라든가 1, 2인 가족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요가 그만큼 더욱더 폭증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울산과 경기 쪽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몰려드는 지역들, 특히 이제 기업체 이전이라든가 각종 어떤 그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업무단지가 조성되는 지역들, 직장인들을 현재 수요를 몰고 오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서 당연히 그 주변이 1, 2인 가구들, 특히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서울부터 현재 제주도까지 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완만한 곡선을 유지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요. 그렇지만 울산과 경기 지역은 굉장히 많은 현재 수요를 필요로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특히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공단들 이런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파견 근무라든가 혼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와 울산 지역이 그만큼 현재 1인 가구 특히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현재 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 현재 나머지 지역들 같은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다시 리모델링이 되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현재 주택 같은 경우는 혼자 살거나 둘이 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형 주택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들 특히 이제 다세대라든가 연립들 이런 주택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줘야 된다는 얘기가 현재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수요가 몰려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또 그 수요들의 현재 소득 수준이 또 얼마가 되는가도 꼼꼼히 따지셔야 그 지역에서 투자 가치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45년도까지 앞으로 뭐 한 30년 조금 덜 남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부분이 현재 총 가구 수입니다. 총 가구 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고요. 가구 증가율은 현재 2015년도, 201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구 증가율은 쭉 떨어지고 있는데 총 가구는 현재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조금 현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구는 당연히 줄고 있기 때문에 가구 증가율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현재 잘게 나누어진 주택들 특히 이제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그래서 초소형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용 면적 12평 미만짜리 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의 수요를 원하는 만큼 공급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수익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총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포커스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도에 평균 가구 원수, 그 가구에 살고 있는 거주 인원이 몇 명이 되는가 봤을 때 2015년도에는 2.53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30년이 지난 2045년도에는 2.10명, 채 이제 거의 3명 미만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요. 가구당 구성원 수가 현재 2.2명이 되는 지역이 세종과 울산 수도권 지역이 이제 2.2명 정도.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부부가 이제 아니면 혼자 살거나 둘이 살지만 그래도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을 하는 현재 신혼 부부들이 아이가 만들어지게 되면 2.2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충북, 경북 또 전남, 강원들은 현재 1.89에서 1.96명, 채 2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탈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초소형 주택이 필요로 한 사람들의 수요가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알다시피 말씀드린 경기나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이나 이런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인 가구냐 다인 가구냐 5인 이상 또 특히 3인 이상 가족 예전엔 특히 많이 볼 수 있었던 보통 5인 7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거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 2인 가족은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거의 70%대 육박을 하고요. 3인 가족부터는 줄고 있습니다. 당연히 3인 가족 형태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1, 2인 가족 형태는 계속 늘어나고 2040년도까지는 거의
70에서 80%까지 육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부동산 투자는 내가 꼭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집을 갖고 있지만 여윳돈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 더 사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인구가 특히 1, 2인 가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들, 그 지역 중에서도 직장군 발달 잘 되어 있고요. 교통 여건 좋고 그리고 그 주변 상황의 환경적인 부분 그들이 현재 거주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만들어진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눈여겨보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요 가구 유형별 구성비를 보시더라도 현재 부부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느냐, 혼자 사느냐, 부부만 거주하느냐, 아니면 이제 부모님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부부 또는 뭐가 남겠죠. 그랬을 때 자녀, 나머지 기타가 돼 있고요. 봤을 때 부부 자녀 비율을 봤을 때 2015년도부터 45년도까지 봤을 때 부부와 자녀가 거주하는 비율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1인 가족이겠죠. 현재 실제적으로 이탈 인구가 아니라 이제는 분가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 특히 이제 직장을 얻거나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직장 근처에 집을 얻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1인 가구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는 현재 부부 또는 모와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비율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형태를 현재 줄어들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부, 특히 이제 부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15.5%에서 21.2%까지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혼자 사는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가 이제 두 분만 거주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비율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부부와 자녀 가구가 연령별로 규모를 봤을 때 30대부터 70대까지 2015년도부터 2045년도 정도까지 비율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어떤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령별로 봤을 때도 부부와 자녀가 거주하는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 나온 거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주택을 내가 구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1인 가구 연령별 규모를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30대 이하 규모는 2045년도에 줄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30대부터 40대가 줄고 있다.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의 영향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이 몇십 년대 거쳐오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의 영향으로 30, 40대 아주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세대들이 2045년도에 혼자 살지만 그래도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노령들, 특히 이제 50대 이상, 60대 이상 되는 현재 노령층 인구들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30, 40대, 특히 이제 50대가 바로 중간에 딱 낀 세대고요. 30, 40대가 현재 60대, 70대를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또 부부가 가구 연령별 규모로 봤을 때도 부부 가구는 현재 70대부터 현재 60대, 30대 이하부터 40대, 50대까지는 굉장히 얇게 포진하고 있고요. 60대부터 70대까지는 현재 부부가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노령 세대들이 많은 지역의 부동산 투자처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들이 많은 지역들을 한번 투자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또 자녀 가구 연령별 규모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현재 그래프 곡선상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거주한 비율, 연령별 규모도 현재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거는 현재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 특히 이제 다인 가구 비율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현재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53%대에서 한 80%대까지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위에 있는 3인과 4인, 5인 가구 비율은 더 줄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될 세대들은 바로 이 세대입니다. 혼자 사는 세대나 아니면 둘이 사는 세대, 이런 세대를 목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큰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대들, 특히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세대들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굉장히 훌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45년도 1인 가구 전체의 가구 수가 71.3% 정도. 이 비율은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더욱더 많이 늘어날 테고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 방향도 그쪽으로 흘러갔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에 전세나 월세 수요가 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지금같이 현재 매매 수요가 딱 잠긴 상태에서는 임대 수요는 꾸준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죠. 또 현재 매매 수요가 현재 임대 수요로 전환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53.3%인 1인 가구 비중이 55.4%까지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2015년도부터 2017 약 2년 동안에 거의 지금 현재 2%대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 4인 가구 비중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인 가구를 필요로 하는 세대들은 이미 또 지나갔기 때문에 1, 2인 가구, 특히 1, 2인 가구면서도 입지 여건 상당히 훌륭한 서울 수도권 또 현재 입지가 몰리는 지역들, 수도권 지역을 또 서울 지역을 또 현재 그 지역대 지방 도시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의 특색이 강한 젊은 층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투자처로 보시면 앞으로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